네, 투자님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명절을 잘 새고 왔더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7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 코스닥 시장이 2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로 양시장 모두 3%가 넘는 그런 폭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죠. 연휴 내내 중국의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좀 강탈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우려의 그런 어떠한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내 굳건하던 다우지수, S&P, 나스닥, 미국 시장도 1%가 넘는 1.5%씩 또 나스닥은 1.9%, 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굳건했던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면 심리는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어떠한 악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돌발 악재가 본격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이 굉장히 한꺼번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관련 이 사태가 과연 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한테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두려워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2천억 가까운 매도세고 선물도 11,000계약이 넘는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지금 그렇죠,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판단이, 주식공장장의 판단이 여러분들한테 편갈르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의 객관적인 어떠한 분석, 물론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신종 코로나 관련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위기라면 여러분 팔아야 됩니다. 그죠?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기회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뭐 업종이라든가 뭐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얘기예요.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죠. 중국 광동 지방에서 발현했던 사스 2002년도입니다. 무려 한 18년도, 17년도 전 얘기죠. 굉장히 오래됐었죠.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2015년도에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발생 장소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또 이번에 우한 폐렴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렇죠. 감염자가 속출해서 우한 지역이 지금 폐쇄가 됐죠. 그것도 이제 춘제예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 뭐 중국 현지인들의 방송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좀 들어보면, 야, 이거 완전 지옥, 아비규환, 뭐,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최악의 단어들이 떠올리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4명인가요? 4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죠. 자, 뭐 점차 더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지, 헤쳐 나가야 될지, 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죠. 뭐 감염병이 박쥐다, 뭐 낙타다,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러분 치사율이 있어요, 그죠? 치사율. 치사율은 그렇죠. 메르스가 가장 높았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우한 폐렴 지금 현재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치사율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 점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치사율이 3%, 이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2%대는 안 돼. 지금 이제 3%가 좀 넘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메스 같은 경우에 30%가 넘어요. 그죠? 사스도 한 15% 정도 되고. 증상은 다 비슷한데요. 일단은, 이 감염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마스크가 지금 불티난 듯 팔리고 있는데, 오늘 여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신종플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신종플루는 사실, 많은 사망자를 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짝했었죠. 그죠?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납니다. 자, 신종플루 때문에 유명해진 약이 있어요. 그죠?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죠?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글로벌 10위권의 글로벌 제약회사로 한 번에 발돋움하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스라든가 또 신종플루라든가 또 메르스 같은,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 자, 이 질병이, 돌발적인 질병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사스라든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종합해보면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제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사실 연휴 전에도 그 우한 폐렴 관련된 우려감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먼저 조정을 받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내일도 하락이 예상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빠지는 건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지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휴장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는 금요일 1월 31일 날 중국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는데 중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로 어떻게 반응이 될지 한꺼번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환자 수 특히나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를 하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개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늘 3%가 넘는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어떤 확정이라기보다는 우려감이에요. 그죠? 우려감. 그러니까 특히,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아닙니까? 그죠? 관광이라든가, 또 호텔이라든가, 또 항공주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렇죠? 두려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우려감, 이 두려움을 그렇죠?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느냐. 정부 당국의 어떠한 대응 방안 또한 지금 현재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창궐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떨어져 있는 심리가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바로 눈여겨서 우리가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중국은 벌써 확진 환자가 3,000명이고요. 넘어섰을 수도 있죠. 그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싱가포르도 확진 환자가 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미국, 캐나다, 독일, 유럽까지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은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어요. 자, 이 부분이 모두,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공포감을 조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란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부의 조치 또 이런 뭐 전염병의 어떤 창궐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급속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신종플루와 메르스 비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03년도 사스의 발생 국가가 사실 신종플루가 가장 많았네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200개국이 넘어섰어요. 전 세계 감염자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제일 많았어요. 358만 명이나 되고요. 전 세계 사망자도 신종플루가 18,600명이나 됩니다. 그죠? 거기에 비하면 사스는 800명대, 메르스는 479명대. 자, 그런데 치사율은 굉장히 높죠? 뭐가? 메르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제일 약했고 그다음 사스. 근데 국내 감염자가 제일 많았던 게 신종플루였고요. 사망자도 신종플루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신종플루 때 사실 뭐 제 지인, 제 가족이 좀 신종플루에 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치사율은 제일 낮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우한 폐렴도 지금 뭐 치사율이라든가 또 이런 뭐 그 감염 속도 이런 부분이 아직 높진 않아요. 예전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을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직접 피해액은 약 2천억 가깝게 됩니다. 보상금이라든가 개인들, 기업들, 국가 등 보상금이 약 2천억 정도 되고 1927억 정도 나오고 있죠. 간접 피해가 훨씬 크죠. 뭐 노동 생산성 손실이라든가 또 관광산업 피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산업이 가장 직격탄입니다만 다른 산업들, 전 산업으로 파급됐던 그런 피해액이 1조 8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2조 3천억 원. 자, 굉장히 큰 그런 액수의 경제적 손실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 우한 폐렴도 적지 않은 타격을 경제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죠.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우리 투자자분들에는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 질병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보죠. 자,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가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참조한 데이터입니다. 자, 1999년부터 계속 증가하던 이런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가 사스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도로 볼게요. 신종플루가 발현이 돼서 2009년도도 그랬었고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종플루는 2009년 가을부터 그래서 추워지면서 좀 심하게 번졌고요. 실제적으로 2009년도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해서 0.4% 증가하는 걸로 이제 그쳤어요. GDP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물론 다 전체적으로 신종플루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플루도 GDP 성장률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분기에는 특히 한국 여행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급감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여행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동 안 하죠.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줄줄이 취소하는 그런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그렇죠? 들어오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여행업에 또 특히 숙박업이라든가 항공업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디게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좀 화장품 관련, 그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한한령이 좀 제한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또 시진핑이 봄에 또 방한을 할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서 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나오면서 찬물을 또 끼얹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신종플루 당시 여행업 매출이 25% 급감한 그런 어떤 부분뿐만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 때도 국내에서만 186명 환자, 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국내 방문자 규모가 메르스 때는 2015년 5월 달에 133만 명, 그죠? 133만 명에서 그 다음 달 바로 75, 반토막 나죠, 바로. 그죠? 질병이 이 정도로 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여행업 관련해서는. 그죠? 자, 그래서 메르스 충격이 가해진 2015년 2분기에 GDP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추산 메르스 영향으로 2015년 한국 GDP는 0.2%포인트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외국인 관객이 200만 명 넘게 감소하면서 여행업은 26억 달러 손실을 봤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질병이 계속해요. 팬데믹 현상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나오는데, 그런 종목은 주식공장장 TV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즉, 마스크를 만든다, 어디에서 또 진단 키트를 만든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남들이 잘 안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본질이 아닙니다. 틈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 관심을 갖는 거는 좀 투기적인 어떠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공장장 TV에서는 좀 지양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종목을 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자유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종목군들은 분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 사례는 여러분 뭐 다들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스 사태, 2003년도 사스 사태 전후에 한국과 홍콩 항생지수의 증시 추이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빨간 게 홍콩 증시고요. 파란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요. 특히 이제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스 관련해서 비상경계령을 발동한 시점까지 지금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뭐 제 생각도 여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이라든가 치사율이 과거의 사스에 비해서 약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치사율이 낮지만 나중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본다면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한 폐렴 치사율이 아직까지는 한 3%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사스가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메르스는 30% 좀 넘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던 그런 어떤 결과치가 있는데 우한 폐렴은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낮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줄여야 되고 매도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보세요. 주식하기 싫죠. 그렇죠? 또 내일 장이 열리는 게 두렵기만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저희 그 VIP 회원들 전략이 많이 좀 수정되고요. 또 포트폴리오도 변경하느라고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전화들이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왔던 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주식을 이거 내다 팔아야 되는 건지. 왜냐면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낙폭도 심했고. 그렇죠? 대형주들도 뭐 4%, 5% 떨어진 게 우후죽순 격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중심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어떤 갈등도 극복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올라온 거고요. 또 이란과의 어떤 뭐 전쟁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것도 극복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악재들. 우리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또 이란과 중동 문제의 갈등, 또 이런 질병과의 어떤 위험성, 이런 이슈가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번 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전쟁이 아니 전투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승장에서 언제든지 등장이 가능한 그냥 뭐 단기 악재 이슈일 뿐이지 시장을 크게 어떤 펀더멘탈을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그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지만 기업 실적이라든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관련주들이 관련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크게 훼손이 된다.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된다.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훼손한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사스라든가 또 뭐 메르스라든가 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게 발병한 이후에 대부분이 또 대부분 코스피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업종들이 한 달 정도 있으면 마이너스에 있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다 반전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물론 소매 유통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스라든가 또 신종플루 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떨어졌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스 때는 우리는 중국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 사스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 메르스 사태 때는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메르스 때는 메르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약한 장세였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질병과 크게 관계없이 업종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세장 탓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홍콩 증시라든가 코스피 지수도 사스 이후에 주가가 더 크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스 확산 때 국내 증시와 또 세계 증시를 한번 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빨간 게 MSCI 전 세계 지수고요.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사스 확산기, 즉 2003년도 봄 정도에 봤을 때 바닥을 찍고 그렇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다라는 거죠. 신종플루 때 한번 볼까요? 신종플루 때. 자, 신종플루 때도 MSCI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올랐어요. 신종플루 확산기 2009년도 5월부터 2010월 말까지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2010년도에 조정을 좀 받고 또 하반기부터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고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도되는 그런 어떤 악재들보다 더 강도가 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더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확대될 수 있지만 그렇죠. 증시는 먼저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 넘는 이런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세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자, 먼저 세게 맞았으면 그 다음에 펀치는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메르스 때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15년 5월 달에 5월 20일 날 메르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6월 1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메르스 격리 대상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고요. 그죠? 근데 이때는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굉장히 큰 약세장이었었어요. 시장 흐름 자체가. 그 다음에 메르스 발병 이후에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 역시나 이 소비재가 제일 안 좋았고요. 또 자동차 업종의 낙폭이 좀 심했었네요. 그쵸? 네,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반도체 쪽은 오히려 그죠? 좀 플러스 수익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소비 관련
그죠? 또 레저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에 낙폭이 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우한 폐렴 관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우려감을 좀 안심시키는 어떤 조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조금 완화된다거나. 사스 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팩트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사스 때는 중국 정부들이 쉬쉬하고 뒤로 감추고 조작하느라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중국 국민들한테 굉장한 신뢰감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의 대응 의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국제 공조와 관련된 노력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스 때보다는 위기가 더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우려감이 더 그때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사스 때와 신종플루 메르스 때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사스 때 잠깐 빠지고 올랐어요. 그렇죠? 계속 올랐죠. 오히려 대세 상승기가 사스를 계기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신종플루 때는 어땠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세 상승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죠? 3년 내내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였어요. 묻혀버렸죠, 뭐. 자, 메르스 때가 문제인데요. 메르스 때 보시면 2015년도에,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메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뭐 삼성전자든 뭐든 대형주들이 업종별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크, 우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중국 춘제와 겹쳤다라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 업종은 사실 안 좋을 수 없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그 다음에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이 시진핑이 뭐 방일한다, 일본에 국빈 방문한다라는 것이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보도가 지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떤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 또 우리나라 정부도 발빠른 대응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여러분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그 중에서, 그죠? 무거운 놈들, 대형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특히 강조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뭐, 바이오 관련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대형주들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사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채용 VP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이번 주들에 좀 마감을 할 거고,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공장TV 또 현대투자연구소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100만원에 3개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해안을 가지고 또 다시 주식공장TV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